자, 수화식 섹션 7의 무리수의 특성과 켤레무리의 사용 페이지 50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그 무리수의 특성과 켤레무리의 사용 활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교재에 있는 그 문제 보게 되면 대표 문제 하나 빼놓고 또 다른 이제 추가 문항들이 좀씩 더 있을 거야. 그치? 뒤에 보면 참고문항 1과 참고문항 2가 있을 거예요. 예, 참고문항 2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내용을 볼 필요는 없고요. 참고문항 2는 거기다 아예 노트에다 표시해놔, 책에다가. 이거는 그냥 해설지 참고해서 내용 읽어보세요. 알겠죠? 해설지 참고해가지고 그냥 내용 읽어보세요. 참고문항 2는. 그 다음에 참고문항 1은 요거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 계산형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단순히 계산형 문제가 아니라 부등식 관련 문제로서 가우스 함수를 통한 부등식 관련 문제로 문제 내용 자체도 이제 상당히 의미 있고 켤레무리수 활용에 관한 상당히 좋은 예시이기도 하니까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섹션 7에 있는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제시문은 굉장히 짧고 간단한 내용들이라 하지만 이제 몇 가지 방정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제시문 가부터 볼게요. 다음과 같은 정수해를 구하는 방정식을 페레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페레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이것도 방정식의 해 집합에 관한 거야. 알겠지? 수집합에 관한 문제고, 해 순서상에 관한 문제야.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 중에서 사실, 지금과 같은 방정식은 고등과정에서 다루는 방정식이 아니에요. 2원 2차의 방정식이죠? 그치? 2원 2차의 방정식으로서 이 방정식을 다루는 거는 이제 그 2차 곡선에 가야 이제 다루는 방정식이야.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서는. 2차 곡선에서도 이제 쌍곡선에 관한 방정식입니다.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다룬 것들은 아니고. 다만 이거를 이제 2차 곡선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해석하기 전에 이걸 하나의 방정식으로서 그리고 해의 순서상에 관한 이야기로서 우리 처음에 귀류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귀류법 이야기하면서 아마 수에 관한 이야기할 때 좌표 평면상에서의 격자점에 관한 이야기, 정수 격자점에 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을 거야. 알겠지? 지금 요 문제는 결국 뭐냐면 이러한 방정식을 2원 2차의 이런 방정식에 대해서 해들이 하나의 어떤 집합을 이루게 되는데 그 해의 집합들, 즉 좌표 평면상에서 어떤 곡선으로 나타나는 해의 집합들에 대해서 정수 격자점들의 무한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그리고 그 정수 격자점들의 수학적 규칙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내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한 가지 그냥 하나의 패턴을 갖다가 처음에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엔 그로부터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방정식을 놓고 다룰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떠한 것들이, 문제화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그걸 이제 논제 2에서 세분화된 논제 1, 2, 3을 통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간단한 내용의 요소 먼저 우리가 쭉 요 수업 시간에는 점검을 하고요. 뒤에 논제 2에서 세부적으로 1, 2, 3에 관한 부분은요. 1, 2, 3에 관한 부분은 제가 따로 촬영을 해가지고 요거는 카페에다 따로 올려놓을게요. 해설 설명을요. 알겠죠? 시간상에 약간 이제 부족한 요소 때문이라도 그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내용적 설명이라든지 단계적인 설명 깊이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니까 따로 촬영해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시간 내서 한 번씩 보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방정식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해집합의 특징이 어떠한지 그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감 보세요. 다음과 같은 정세를 구하는 방정식을 페레 방정식이라고 한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dy 제곱 이퀄 1. 이때 x, y는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정수의 순서상이고 d는 제곱수가 아닌 양의 정수이다. 즉 제곱근을 풀었을 때 반드시 뭐가 포함되게 돼 있어? 이거 순무리수가 포함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D를 구하기 위해서 우변으로 넘겨서 D를 구한다고 한다면 어쨌든지 결국에는 X의 제곱이라든지 그치? 넘겨서 정리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X를 구하기 위해서 정리하게 되면 X의 제곱 이퀄 1 플러스 DY 제곱에다가 X에다가 X의 근을 구해보면 뭐가 되게 돼 있어? 루트의 값이란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돼 있지. 그치? D가 제곱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곱을 통해 가지고 무리수가 아닌 정수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야. 알겠지? 자, 예를 들면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Y 제곱 D 이퀄 1, D가 2인 경우죠. 자, 이것도 이제 페리 방정식의 일정이다. 자, 근데 이 방정식의 해 중에서 일단은 직관적으로 이런 방정식 보면은요, 딱 두 가지만 먼저 찾는 거야. 딱 두 가지만. 첫 번째, D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해가 하나 있죠. 이 방정식에는. 그쵸, 1,0. 1,0. 그 다음에 D가 구체화되어지게 되면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정식들의 해들이 한두 개 정도는 있죠. 여러분들이 고차 방정식 풀 때 많이 쓰는 방법. 어떤 수 특정 값을 넣어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인수분해해서 해구하는 방법.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D가 2인 경우에는 어때? D가 2인 경우에는 X가 뭐가 되면 되나? 1, 0, 2, 3, 그치? 3,2 되지? 그래서 3,2와 같은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해가 있지. 자, 이렇게 최초에 얻을 수 있는 해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보통 이런 쌍의 방정식들은. 하나는 최초에 D의 값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방정식의 해가 있었죠. 이 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자명한 해라고 그래요. 자, 1,0과 같은 해는 지금 1,0과 같은 해는 뭐와 상관없다? D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해로 이걸 자명한 해라고 합니다. 이 자명한 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해냐면 이런 방정식의 어떤 특정 그룹, 방정식 자체의 그룹의 해야. 그 식의 유형에 따른 해야. 알겠지? 방정식의 유형에 따른 해. 구체적인 개수와 상관없이. 알겠지? 이런 해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응? 예를 들어서 y = kx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떤 해를 가져요? y = kx는 k 값에 상관없이. 그렇지. 0,0의 해를 무조건 갖죠. 모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공통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해들이 뭐냐면 이런 자명한 해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쌍곡선이라 했어요. 제가. 모든 쌍곡선들은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난다? 1,0을 지나게 돼 있는 거야. D값에 상관없이. 자, 어떤 곡선의 그룹 혹은 직선의 그룹들 2차원 평면상에서 이런 그룹들의 공통해에 해당하는 게 무슨 해다? 이런 자명한 해다.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이라도 하나 잘 듣고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서 3과 구체적으로 2가 나왔었을 때 구체적인 2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유형에 의한 해는 아니지? 그치? 구체적인 방정식에 의한 해야. 3과 2와 같은 이런 해를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최초에 0부터 정수를 하나씩 우리가 대입해보면서 증가시켰죠? 그치? 이것들을 최소 양의 정수해라고 합니다. 정수해의 순서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최소 양의 정수해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얘는 이 형태를 이러한 그룹의 도형들이 가지는 어떤 형태를 규정하는 해고 자명한 해는 기본적으로 공통된 어떤 특징을 규정하는 해고 최소 양의 정수에는 이 집합이 가지는 해의 순서상을 결정하는 수학적 패턴의 시작이 되는 해야. 그렇게 하면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꼭 이걸로 할 필요는 없지만. 알겠지? 실제로 이때 x0를 아래 방정식을 만족하는 x0를 3이라 하고 그 다음에 y0를 2라고 하면
이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모든 양의 정수의 순서쌍들은 즉 xn 플러스 yn 루트 2라고 부르는 이런 해의 순서쌍은 반드시 x0 플러스 y0의 루트 2의 n승으로부터 나타나요. 이때 xn, yn도 이 해야 이 방정식의 해인데 이 방정식에는 x0, y0 즉 3 플러스 2 루트 2의 n승을 취해서 나타나는 정수 부분이 xn이 되고 그것의 무리수 부분의 개수가 yn이 되게 돼요. 최소 양의 정수의 n승을 통해서 정수의 순서쌍을 무한히 많이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야. 이와 같은 패턴으로 해들을 갖다 구해내는 그 시작이 되는 게 뭐다? 양의 정수해다. 자, 요게 왜 성립하는지는 뒤에 얘기 알겠지? 요게 왜 성립하는지는 뒤에 설명할 거고 이러한 이제 양의 정수에는 이런 수집합의 그룹들을 갖다가 우리가 끄집어낼 때 그치? 기계적으로 끄집어낼 때 그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자, 실제로 이제 수학 자체에서 이러한 방정식의 성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수학 자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해의 출발이 되어지는, 알겠지? 해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것들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합니다. 자, 재심은 나에서는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해에 대한 이 패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실어주고서 있고, 실제로 그 패턴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갖다 이제 얘기하고서 있어요. 자, 문제 1을 다루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패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야 되고요. 자, 문제에 관한 것들은 다른 데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 요 해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이 해 패턴들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에 대한 이야기 짧은 시간 동안 나누고 끝냅시다. 자, 지금 x의 제곱 마이너스 dy의 제곱, 2y의 제곱 예를 들어서 2y의 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놓고서 봤는데 최초의가 지금 3과 2였죠. 그래서 x0를 3으로 그 다음에 y0를 2로 이렇게 놓고 시작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해의 순서쌍을 xn, yn이라고 한다면 이 xn,yn은 반드시 이것들의 이제 어차피 해니까 이것들의 해를 만족해야 되고 이 xn,yn은 결국 xn 플러스 yn의 루트 2라고 하는 값의 개수로 얻어낼 수 있는데 이 값들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냐면 x0 플러스 y0의 루트 2의 n승으로 더 얻어낼 수 있다. 자,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이 표현이 어떻게 된 표현인지. 자, 이때 x0와 y0가 이것의 해라고 한다면 x0과 y0가 이것의 해라고 한다면 자, xn에 대해서 이것들을 갖다가 이항 정리를 적용하게 되면 이 C의 x 플러스 y의 n승에 대해서 이항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n 컨비네이션 R에 x의 R, y의 n-r로 이렇게 되지? 자, 여기 y 대신에 루트 2가 지금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y의 루트 2까지 이렇게 묶여 있게 되지? 그러면은 이때 n승에 대해서 이걸 n승치에 쫙 더하게 됐을 때 만일 요걸 갖다가 꺾고 요걸 조금 이렇게 요걸 r로 보고 요걸 n-r로 봐도 상관없죠. 만일 r이 짝수라고 한다면 r이 짝수인 이 항들은 여기에 있는 이 개개의 항들은 r이 짝수인 항들은 다 뭐만 튀어나오게 됐어? 루트 2의 짝수승이 돼서 다 정수만 튀어나오게 돼 있죠? 정수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정수항들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정수항들을 모은 게 결국 뭐라는 얘기야? 여기에 있는 xn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놓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해가 되는지는 나중에 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r이 홀수이면 어떻게 돼요? r이 홀수이면 반드시 루트 2를 포함하고 나오게 돼 있죠? 홀수승이 되니까, 루트 2의 홀수승이 되니까.